야, 이 계집애 봐라? 우리가 눈에 뵈지도 않나 보네. 어디서 감히? 작은 체구의 여성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건달들이 비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이 평범한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를 말이죠. 이하늘 중사는 꿈에 그리던 휴가를 만끽하는 중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7년간 복무하며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고향 근처 허름한 식당을 찾았죠. 군복이 아닌 하늘하늘한 원피스 차림의 하늘은 그저 29살의 평범한 여성으로만 보였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꽤 왁자지껄했습니다. 가족 손님들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맛있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하늘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휴대폰으로 어머니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일상인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남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식당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는 척했지만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목에는 번쩍번쩍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팔뚝에는 용문신이 시커멓게 꿈틀거렸죠. 그의 뒤를 따르는 똘마니들도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이들은 이 동네에서 꽤나 악명 높은 조직이었죠. 주변 가게들로부터 보호비를 뜯으며 세력을 키워온 소규모 조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식당 주인 아저씨도 이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상납을 하고 있었고요. 식당 사장님은 이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이들의 방문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억지로 해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늘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별의별 인간들을 다 겪어본 그녀는 저들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죠. 하지만 모처럼의 휴가였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얼른 자리를 뜰 계획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인 황철민은 식당을 휙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보호비를 받으러 온 날이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식당에 손님이 바글바글해서 괜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사장, 오늘 장사 잘 되네? 그럼 이번 달엔 좀 더 올려야겠는데? 식당 사장님의 얼굴이 그야말로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미 버거워 죽겠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감히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황철민의 시선이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하늘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책으로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이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평소 약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며 희열을 느끼던 그에게 하늘은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야, 저기 혼자 앉아있는 계집애 좀 봐라.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들에게는 뭐 일상적인 일이었죠. 평범한 시민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게 이놈들의 낙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저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황철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전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 여자만 태연하게 밥을 계속 먹는 모습이 그를 자극한 겁니다. 이 구역의 왕인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식당 분위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빨리 밥을 먹고 나가고 싶었지만 저들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스마트폰을 보며 어머니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집에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라는 따뜻한 메시지였죠.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소중함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철민은 점점 더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동네 깡패라는 걸 모르는 외지인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무시를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야, 조진태. 저 계집애한테 가서 인사 좀 받아와. 조진태는 황철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덩치도 산만하고 성격도 거칠어서 이런 굳은 일에는 전문가였죠. 그는 어슬렁거리며 하늘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은 조진태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휴대폰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군에서 배운 위험 감지 능력이 번쩍하고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아가씨, 우리 형님이 부르시는데 인사나 하고 가지? 조진태가 하늘의 테이블 앞에 버티고 서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진태는 하늘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벌벌 떨거나 아니면 애교라도 부리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마치 자신이 여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야, 듣고 있냐고? 조진태가 목소리를 높이며 하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죠. 특전사 훈련으로 단련된 반사신경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화 중이어서 못 들었네요. 하늘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는 마지막 신호였죠.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조진태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 이 계집애가 되게 튕기네. 우리가 우스워 보여? 결국 황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직접 나섰습니다. 부하가 제대로 일 처리도 못하는 모습이 자기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황철민의 부하 중 한 명이 이를 눈치채고 막아섰죠.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 임마. 황철민이 하늘의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렸죠. 하늘은 황철민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일도 없었죠.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정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황철민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여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하늘의 담담한 반응에 황철민은 순간 멍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벌벌 떨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마치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뭘 원하냐고? 당연히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지. 우리 같은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인사부터 박는 게 상식 아니냐? 황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이야, 이 계집애 배짱 한번 두둑하네. 우리를 아주 개무시하고 있어. 황철민이 비웃으며 부하들을 휙 둘러봤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그들 역시 하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내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조진태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접근했죠. 하늘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답은 해야지. 그 순간 하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인내심의 한계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 치우시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을 조진태는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쭐해졌죠. 뭐? 아니, 이 계집애가 감히 우리한테 경고를 해?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듀. 황철민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품에 와락 안겼고 어른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황철민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관없는 다른 손님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이 계집애가 우리를 무시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식당 안의 가족들이 더욱 바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아이가 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하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죠. 처음으로 황철민은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죠.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도 없었고 이 동네에서의 위상도 지켜야 했습니다. 뭐? 무고한 사람들? 야, 여기는 다 우리 구역이야. 우리가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황철민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고만 있던 저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서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은 천천히 지갑을 꺼내 계산할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딜 가? 우리가 가라고 했냐?
조진태가 하늘의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마지막 인내심이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손 놔. 하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진태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순간 움찔했지만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뭐라고? 이 계집애가 감히. 조진태가 하늘의 팔을 더 세게 붙잡으며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조진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절 기술로 그의 팔을 우지끔 비틀었죠. 으악, 아파, 팔, 내 팔. 조진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가냘픈 체구의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단숨에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황철민과 다른 부하들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죠.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갑자기 무술의 고수로 변신한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이하늘 중사다. 하늘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특전사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조진태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관절기에 제대로 당해 움직일 수도 없었죠. 다른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그저 당황하며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설마, 진짜야? 황철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압도적인 기술과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죠. 하늘은 조진태를 툭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전사 훈련을 통해 몸에 완전히 밴 전투 태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은 모두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협한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 안심하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황철민은 급격히 변한 상황에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여성을 괴롭히는 것과 현역 특전사와 맞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자, 잠깐.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인사를 하려고. 황철민이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오해라고요? 그럼 제 볼을 친 것도 오해입니까? 다른 손님들을 위협한 것도요? 하늘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의 기세가 뿜어져 나왔죠. 황철민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었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대해왔던 평범한 시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뭐해? 덤벼. 황철민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산만한 덩치의 조진태가 단숨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터라 더욱 그랬죠. 하늘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황철민이 급하게 말렸죠. 자, 잠깐. 전화는 왜? 당연히 신고죠. 폭행과 협박, 그리고 영업방해까지. 죄목이 꽤 많네요. 하늘의 차분한 대답에 황철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그동안 이 동네에서 쌓아온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아, 아니야. 오해야. 오해. 우리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인사하려던 것뿐이라고. 황철민이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건전하는 경찰서가 아니었죠. 충성, 중대장님, 저 이하늘입니다. 지금 휴가 중인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황철민에게 더 큰 충격이었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군 조직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민간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입했는데 상부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차분한 보고 내용을 엿들은 황철민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공식적인 군 관련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전화를 끄는 하늘이 황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비란 없었죠.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과하고 여기서 꺼지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보든가. 하늘의 최후 통첩에 황철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과 조직의 위신을 생각하면 이대로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야, 특전사든 뭐든 여자는 여자야. 우리가 5명인데 뭐가 무서워. 황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눈짓하며 일제히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이것은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전사의 눈빛이 드러났죠. 특전사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하늘이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식당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죠. 첫 번째로 달려든 것은 조진태였습니다. 아까의 굴욕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하늘의 상대가 될 리 없었죠. 하늘은 간단한 로우킥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그대로 넘어뜨렸습니다. 쿵!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악! 연속으로 2명이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부하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황철민이 눈을 부라리며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함께 달려들었죠. 하늘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좁은 식당 안에서 5명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한 실력이 있었죠. 지난 7년간의 특전사 훈련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의자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하늘은 재빨리 몸을 날려 피하며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쨍그랑 하고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식당 사장님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황철민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하늘은 네 번째 부하를 간단한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황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황철민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순식간에 모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대항할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항복, 항복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기회만 되면 반드시 뒤통수를 치고 복수하려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무릎 꿇어. 하늘의 단호한 명령에 황철민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그는 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똑똑히 약속하세요. 황철민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저항할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철민과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다른 손님 중 누군가 몰래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처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죠. 경찰들이 식당에 들어오자 하늘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했죠. 다른 손님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저 사람들이 막 무섭게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부부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터라 더욱 무서웠다고 말이죠. 황철민과 부하들은 결국 줄줄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예정이었죠. 특히 현역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더욱 중한 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하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저놈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 아가씨, 덕분에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하늘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며 배웅해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정말 멋있으셨어요. 진짜 특전사는 다르네요. 한 대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지만 하늘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식당 밖으로 나온 하늘은 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뭐 해줄까? 따뜻한 내용이었죠. 하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된장찌개요. 오늘 먹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분명 좋은 경험이 되었죠. 힘없는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민 괴롭히던 동네 조폭, 용감한 시민의 활약으로 검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하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한동안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조폭들을 혼자서 전부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죠. 황철민과 부하들은 결국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까지 낱낱이 밝혀져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지역 상인들은 이제야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이 일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해서 물어봐도 그저 별일 아니었어 하고 간단히 넘어갔죠. 그녀에게는 정말로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만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죠. 오늘 하늘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력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